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리포트의 이능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합동측 법률에 능통하시고 많은 경험을 가지신 김만규 목사님을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6회 총회가 마친 후에 총회장, 부총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또 선거무효 소송이 있어서 상당히 힘차게 출발한 106회 총회가 상당히 우울했었는데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했다. 그래서 고소를 취하하겠다. 그러므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목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저도 그 현장에 실행위원회가 하나하나 의논하는 걸 현장에 보았습니다. 보고 느낀 것은 두 가지로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8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중에 1조가 양심제일주의입니다. 아무도 양심을 속박하거나 억압하거나 양심을 거역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니까 안 맞다. 둘째는 1919년에 총회가 총회회의법이라고 제정한 것이 있는데 그 회의법을 지금까지 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회 총회 규칙부가 1919년 제7회 총회 때에 받아들인 회의법을 다시 그대로 문서화해가지고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법으로 통과했습니다. 그 규칙법에 회의법에 보면은 첫째는 총회장은 투표하기 전에 반드시 회의의 참석자를 확인하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그 회의에서 선거한 결과 개표하니까 표수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적을 때는 가능하나 표수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을 때는 그 선거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투표해야 하느니라.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06회 총회 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했던 것은 표수가 많았습니다. 많은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에 의해서 이미 1919년에 제정한 규칙법입니다. 법에 의해서 선거는 무효고 재투표한다고 했으니까 재투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피해 당사자인 민 목사님은 법원에다가 총회 임원에다가 이 선거 과정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질의에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걸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총회가 해야 될 것은 총회가 있는 법대로 선거 무효 확인하고 재투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전에 투표한 걸 불법이지만은 그대로 인정해달라고 해서 화해하는 실행위원회가 모였다면 실행위원회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실행위원회에서 이걸 지금 못합니다. 법을 갖다가 실행위원회가 무시하고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은 제2, 제3의 사건을 그대로 두고 총회가 가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그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일단 뭐 화해한 듯 보이지만 누구라도 혹시 이의를 걸고 나와서 법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재점화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미 우리가 나기 전부터 법을 제정해서 법을 지켜왔고 그 법을 105회에 다시 재공포하면서 총회가 법으로 확인했습니다. 법으로 확인한 법이 있는데 법을 제쳐놓고 달리 화해를 해서 넘어간다면 비록 부총회장이 되고 임원이 되어서 활동한다 할지라도 그는 불법 사람입니다. 불법에 대해서 누구든지 이의 달면 지금이라도 문제는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의 그 가처분이나 그 소송을 했던 건 일단 취하를 했으니까 사회적인 문제는 이제 사라진 거죠. 그것도 당사자는 민 목사는 두 분을 못 하겠지만은 다른 당사자가 그 문제의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면은 소송은 다시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 총회 안에서도 뭔가 그날 참 잘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여론이 분분하거든요. 예. 그날 그 서울 북로회장이 제일 먼저 나와서 왜 우리가 그 질의한 데에 대한 총회 응답이 없냐 이러면서 이제 좀 뭔가 이제 항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고 그냥 뭐 직전 총회장이 당사자를 불러내서 아주 정말 애원하다시피 아주 그 총회장의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이렇게 좀 해서 어쨌든 잘 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순서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06총회 때에 선거 실시 이전에 총회 여 직원이 선거관리위원장 보고 위원장님 숫자 확인하지 않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하고 간을 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장의 대답이 네가 뭐 안다고 그래. 그렇게 면박하고 총회 직원에 간한 것을 듣지 않고 그대로 실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늘과 같은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소하자면은 적어도 그 당시의 총회장 소강성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김종준 목사 이 두 분이라도 나와서 절차 미비에 대한 잘못을 사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잘못됐다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구하고 중재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민창기 목사에게 소송한 것만 치하를 받기 위해서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아닌 5번이나 껴안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런 조건 저런 얘기를 하면서 민창기 목사에게 소송 취하하겠다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민창기 목사는 그 전에 자기를 실행위원회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라 할 때 분명한 소신은 나는 이런저런 억울한 말을 다 들어도 결국 법원에 소송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이후에 화해를 하고 소송 취하를 하는 것은 하지만 그 전에 안 합니다 하고 밝혔고 동시에 그가 소속된 노회장이 나와서
총회 질의한 거 답도 안 하면서 무슨 총회가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으면 화해가 됩니다. 그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감언 이설에 의해서 화해를 조정했습니다. 민창기 목사가 만부득이해서 취하하겠다는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하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 취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자가 소송하면 다시 사건은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번 그 사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안 했어요. 그 규정, 선거에 대한 규정하고 총회가 정한 규칙하고 헌법하고 이걸 다 통달해야 됩니다. 헌법에 어긋났든지 규칙에 위반됐든지 선거 관리에 잘못되었으면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사과를 해야 될 것은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들입니다. 우리가 절차상 미비된 것을 확인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하고 사과가 전제가 돼야지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잘못 있습니다. 책임 제일 많이 질 것은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입니다. 예. 근데 매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규칙이 말입니다. 예. 매년 바뀌어요. 바뀔 수 있죠. 선거 규정 제일 말미에 본 부칙에 선거 관리에 필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을 개정하고 총회 보고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느니라 있습니다. 규칙에 필요하면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그 선거에 관한 규칙을 발의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총대도 되지만은 선거관리위원회 해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그래서 규칙을 개정하고 총회 보고해서 보고 받아보면 그게 규칙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이나 하자나 실수를 거듭한다는 의도적인 겁니다.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 하자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이번에 그 106회 총회장으로 당선된 총회장은 만장일치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뭐 투표수 셀 것도 없이 됐고요. 이제 부총회장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총회장까지 막 물고 들어갔던 이 가처분 신청 좀 무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거는 이 법원에 소송을 할 때 그 단체의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걸 묻습니다. 네. 법에는, 네. 국법에는 이 단체의 책임자는 총회장입니다. 실수도 없고 하자도 없지만은 총회장, 전체의 장은 백왕식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장을 직무정지 정도로 물고 늘어지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인들이나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저 당선되면 그저 뭐 컨벤션 효과랄까 뭐 이런 게 있어서 한참 그 당선되고 인사도 좀 받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그래야 할 텐데 한 두어 달 동안 총회장, 부총회장뿐만 아니라 전체 총회가 상당히 그 우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총회장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동안 경륜도 있고 또 총회에 나름대로 책임도 지는 사람들이고 또 앞으로 총회 책임지면 그만큼 총회에 대한 애정도 관심도 있는 사람인데 이게 소송으로 나갔을 때 나타나는 그 영향 혹시 총회에 상처가 가지 않겠나 아니면 그 총회장이나 당선된 부총회장에게 주어지는
정신적인 고통 이런 건 뭐 거의 그냥 외면해 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부총회장으로 출마할 때부터 잘못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부총회장 되면은 이런 걸 하겠다 하고 공언을 합니다. 공약을 합니다. 문제는 병이 뭐냐면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보좌하며 부총회장을 보필하며 보필하는 게 전부인데 부총회장으로 나온 사람이 총회장보다 더 많은 공약을 하고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자리에 들어가 보면 원자리보다 더 센 사람이 돼버려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부가 1년 동안은 총회장을 보필하고 총회 정책이 뭔가 생각하고 내가 총회장을 될 때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부총회장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총회장 대에 가서 그 정책도 실행 못하면서 엉뚱한 것만 치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잘못입니다. 잘못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부총회장이 소송을 좀 하면서 거의 이제 나는 이거 뭐 목회 안 해도 좋다. 그리고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대화나 타협, 어떤 조건도 내가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불법을 바로잡겠다 이런 자세로 나왔고요. 또 호남협의회에 가서도 상당히 그 호남협의회에 참석한 총회원들한테 막 질타를 하고 또 실행위원회에 와서도 자기 동창들에게 뭐 악수도 하지 마라 할 정도로 뭐 자기가 무슨 개선 장군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뭐 그냥 의인이고 우리 총회에 있는 무슨 총회장 이하 총대들은 잠재적인 범죄자 같은 그런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이제 살아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 당사자가 피해 당사자인지 네. 권리 당사자인지 분간을 해야 될 겁니다. 피해 당사자라 그러면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억울한 걸 호소는 할 수 있지만은 권리 주장은 안 됩니다. 또 권리 당사자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내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죠. 내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겸손하게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에 나서서 말을 하거나 자기의 소신을 밝히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총회 망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권리 당사자로 뽑은 총회가 잘못입니다. 예. 목사님 이번에 그 실행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막 할 때 그 진경 총회장이나 총회장단에서 와서 참 그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썼고 그랬는데 진경 총회장단도 찾아갔을 때 거의 뭐 외면하다시피 하고 그랬던 분이 실행위원회에 와서는 그냥 언제 그러냐 싶을 정도로 직전 총회장이 말 한마디에 그냥 꼬리를 내렸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저 사람이 총회를 바로 하겠다, 불법을 바로 잡겠다 하던 그 모든 공약이 다 공수표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소방서 목사가 구원하는 행위하고 네. 총회장을 지낸 정경들이 한 행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네. 소강서 목사는 어떤 의미에서 그 현장에 결정을 한 총회장입니다. 네. 소강서 목사가 당선되었습니다. 네.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소강서 목사는 천번 만번 말해도 잘못인 것을 전제를 하고 권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실수다. 그러니 용서를 해주고 화해를 하고 취소하고 지내자. 그렇게 돼야 되고
다른 분들은 다른 정경총회장들은 그런 의미의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말로 권하는 것 뿐입니다. 진심으로 권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다른 총회장들은 말이 안 먹지만은 소총회장은 말이 씨가 되는데 다만 사죄하거나 사과하거나 총회와 당사자 앞에 공식으로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중재를 하고 화해를 하고 치하를 구했으면 좋았는데 그 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예. 목사님 그날 소광석 목사는 나와서 참 애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민창기 목사를 달래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또 내가 욕을 먹더라도 가방못지가 돼서 민창기 목사를 돕겠다.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 현장에 소광석 목사가 민창기 목사를 붙들고 호소하는 것은 호소에 아니고 애소까지 하면서 붙들고 껴안고 서로 얼굴을 비비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과연 그대로 가능할까? 내가 돈을 얼마를 들어도 책임지고 민 목사를 3년 안에 회복해 주겠다 하는 그 말이 있자 민창기 목사가 소광석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게요 하는 답을 했습니다. 그 뜻대로라는 것은 선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취하할 때 조건부 취하를 했다. 이것이 남거든요. 조건은 내가 돈을 얼마가 더든지 책임을 지고 3년이라는 기간 정했다 말이야. 이 세 가지를 소 목사가 책임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못 집니다.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날 이후에 3년까지 안 갑니다. 그날 이후에 돈 안 씁니다. 그날 이후에 민 목사를 위해 책임지고 모든 것을 어우러가면서 도와주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민 목사는 쏘갔다 그 말이요. 쏘갔습니까? 쏘갔어요. 이거야말로 성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회의에서 회의를 기망한 거대요. 불행한 일이 나올 수밖에도 없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성공의 확률은 100의 5% 정도고 95%는 실패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역사에 글을 써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소광석 목사 총회장 때 있었던 사건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총회 임원 선거 과정에 대한 마지막 해결은 이렇게 했다 하는 그 기록을 어떻게 바로잡을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건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목사님, 예. 이번 실행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썽이 나서 시끄러우니까 이번 기회를 아주 차라리 우리 교단의 선거 풍토를 바꾸는 그런 기회로 삼자. 그래서 선관위 또 말썽나는 후보들에 대한 전체 조사 처리위원회를 내서 아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합동측에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된 그 뿌리를 한번 뽑는 좋은 기회로 삼자. 그러고들 그날 얘기할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덮였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잠재적으로 지금 숨어 있어서 언젠가라도 폭발할 수 있는 내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 생각은
언제든지 선거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선거 법원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것은 폐기하고 되는 걸로 해야 됩니다. 되는 걸로 법을 고쳐야 되지 변명하고 빠져나가는 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총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가 첫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시는 선거 사무와 선거 관리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총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총회가 이만큼 시끄럽고 이만큼 창피하고 이만큼 어려움을 겪게 된 책임은 져야지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 없다고 말도 아닌 소리요. 그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엄청난 잘못이 있는 사람이 하는 소리요. 우리 국가에도 어려운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기왕에 말라서니까 바로잡자 말이에요. 예. 예. 그런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놓친 게 아닙니다. 예. 아직 총회가 근 1년 남았는데 1년 안에 언젠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고소했던 그 당사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끝내면 그냥 편안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이제 총회장에 당선돼서 한 2달 동안 가슴앓이를 했던 총회장이나 또 가처분까지 막 당했던 그 부총회장, 그리고 많은 우리 총회에서 자기 표를 주지 않았다고 원망됐던 그런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뭐 자기 나름대로 무슨 개혁의 그 깃발을 들고 나섰던 분이 한순간에 꼬리를 내려버리니까 뭐 허망하지요. 따지고 보면 우린 뭐야? 성명서 내달라고 해서 성명서도 내주고 지원해달라고 해서 같이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그냥 말하면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의인이 갑자기 변질된 정치꾼으로 아주 타락하는 그 순간이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던데요. 변질은 안 됐다고 볼 수 없지요. 왜 그러냐면 노회장이나 당사자가 실행위원회에 나와서 한 말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서 결과가 있는 걸 보고 순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뭐냐면 선거 과정 부정이다. 선거 과정 불법이다. 선거 과정은 잘못이다 하는 그 결론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항복을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하겠다는 것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개인이 붙들고 사정하고 책임진다 하고 돈을 얼마 들어도 한다 하고 3년이라는 기한까지 정해서 했는데 그 말에 혹 따라갔다 하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상당한 잘못이 있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 한 사람만 생각했지 전체 총회를 생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래 동의합니다. 예.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선거에 나서는 분들한테는 정말 총회를 사랑해서 나왔다면 억울하긴 억울해도 대외적으로 우리 끌고 나가서 소송을 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운 얘기를 합니다. 과거 한명수 목사가 살았을 때 한명수 목사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총에다가 헌의를 하기를 총대가 세상 법에 고소하면 총대권을 제재하자 하는 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총회나 노회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걸었습니다. 이유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저를 면직한다 그러면서 제재하고 총대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총회가 임원회가 헌법이 구제를 못하니까 국가법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국가법에 가니까 이겼다. 그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주저앉았는데 다른 분들이 이것저것 소송하니까 나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결의가 있었지만은 그 결의는 결국은 장로교 8대 원리 중에 일항인 양심 자유권을 박탈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록 일항이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고로 핍박이나 구애나 압력을 쓸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데 어떻게 법이 아닌 총회 결의로 규제를 합니까? 규제는 법으로 하면 잘못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 있는데요. 헌법에 있는 것을 따라 하는데 어떻게 목사와 장로가 소송한다고 그것을 나쁘다고 지적합니까? 나쁜 결의하고 잘못 결의하는 게 문제지요. 생각을 바꿔야지요, 총대들이. 총회장이, 총회 임원들이, 선거관리위원들이 법대로 해야죠. 법은 두고 행위는 내 마음대로 한다 하면 이것은 총회 앞날이 어둡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부끄럽지만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원리대로 법대로 양심대로 돌아가야지 총회가 되는 겁니다. 예. 목사님, 우리 총회 규칙에 보면은 사회법정에 소송을 낸 사람, 총회를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은 총대권도 박탈되고요. 선거에 나설 수도 없도록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화해는 했다마는 앞으로 우리 총회에 어떻게 그 후보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마장 3년 후에 나온다면? 민 목사의 경우에는 총회적인 사건으로 권면해서 치하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까? 없고 화해 조항이, 화해 내용이 책임을 지고 총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총회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벗어납니다. 예. 목사님, 이번 사건을 지나가는데 이것을 하나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거 마무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총회 임원회가 실행위원회를 함으로써 모든 게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행위원회를 주도한 것은 총회 임원들입니다. 네. 문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구 안에 임원회라는 자체는 규칙에 한두 군데 기록뿐입니다. 임원회 조직을 정상적으로 법으로 규칙에 규정해 둔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임원들은 총회 현장에 봉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데 회로 정리를 위해서 임원회가 모입니다. 총회에서 임원회에게 맡긴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임원회가 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에는 그 임원회는 특별기운 2 이상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 이상이 아니고 9명이 임원회에 앉아가지고 총회를 대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지냈지만은 1년 내내 임원들이 총회 행세를 합니다.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정치 8장에 어긋납니다. 8장에 교회를 치리하면은 일정한
규칙과 규범이 있어야 하느니라. 사도 시대부터 교회를 다스리면은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와 같은 기구를 해야지 정치를, 치리를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총회는 있지만 총회 안에 임원회는 총회가 아닙니다. 임원회가 총회같이 생각하고 권리 행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거부터 고쳐야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새로워집니다. 임원회가 실권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총회가 맡긴 것을 처리하는 데는 임원회가 필요하지만은 맡긴 거 외에 새로운 안건이 들어오는데 총회 지난 후에 365일 동안 들어오는 안건을 전부 임원들이 맡아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기 좋은 실행위원회, 하기 좋은 화해조정위원회, 하기 좋은 임원회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러면 장로교회가 안 됩니다. 장로교회란 법에 의한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치총론의 장로교회란 교인들이 장로를 택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당회로 하여금 치리케 하는 민주적인 제도니라. 민주적인 제도는 법에 의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 법도 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기구가 하라는 거 있습니다. 총론 5항에도. 그러면 그런 제도가 없이 임원회가 하고 어떤 부서가 하고 이래 뿌리면 결국은 이설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한가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장로교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법이 정한 대로는 하자는 거예요. 법이 정한 게 없으면은 그것을 모아가 다음 총회 보고해서 총회가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법을 정했을 때 그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 문제도 선거 관리나 선거위원회에 대한 걸 더 세밀히 선거위원회의 책임 문제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 세밀한 게 또 나와야 됩니다. 현재는 부족한 게 있습니다. 가령 전에는 투표하던 것을 전자투표를 한다 해가지고 패를 주는데 이것을 개인에게 줘야 돼, 총대에 줘야지 노예별로 몽땅 주었습니다. 주니까 총대 아닌 사람도 패를 목에 걸고 나오면 총대가 되어버립니다. 권리합니다. 이번 행위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결석한 사람도 다른 사람 바꿔 가도 네가 맞느냐 신분증 보자, 너 재직증명서 보자, 그렇게 안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실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구두를 하든지 간에 세밀한 규정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그 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 그래야 되고, 적어도 선거 책임자인 선거관리위원장은 문제가 있다 하면 전체 모아놓고 이 먹고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고 얼든지 적법한가 결론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네가 뭔데? 네가 뭐 알아?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식의 소치입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책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책임을 안 져봤기 때문에. 책임을 져봐야지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기고 개선책이 생기죠. 예. 하여튼 목사님, 지금 말씀대로 우리 총회가 선거 문화, 선거 풍토를 바꿔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회원들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